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늘 아침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새정치연합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을 연결해 지지부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제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지금 안산 합동분향소로 가는 길이신가요? 예, 합동분향소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시구의원들 또 일정 당직자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진상규명해야 한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기 위해서 현장 추모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첫 일정으로 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잊지 않겠다, 참사를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데 말씀하신 대로 참사가 일어난 지 딱 1년이 됐는데 바뀐 게 없어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에는 출범조차 못했고요. 유족들은 도보 행진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현장 가서 취재를 하다 보면 저도 화가 날 정도인데요. 의원님, 너무 화가 나죠. 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고가 나던 날 아무도 가판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구조하러 간 사람들은 그 큰 배가 침몰하는 동안 제대로 구조를 못했고요. 또 해경은 제대로 조치도 못했고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과 행안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추치 하나 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우리는 눈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아직도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정권의 타격이 컸죠. 아이들을 꼭 구해야 할 것 같은 엄마의 모습이었던 대통령의 모습은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오히려 외면하는 모습만 보였고 새누리당은 그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키는데 이런 방해 저런 방해 다 했고요. 지금도 마치 진상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이라는 둥 엉뚱한 소리 해내고 거기서 만들어낸 SNS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이 유가족에게 아니면 떠나간 아이들에게 엄청난 포상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 유가족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그렇죠.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야당도 책임이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너무 외면한다. 아니 짓밟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국민 여러분들이나 유족들이 볼 때는 야당도 좀 더 전략적이고 친밀하게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는 참사였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저희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야당의 숫자가 적다 보니 휘말린 부분도 있고요.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네. 가슴만 아렸지 제대로 그 다음 작업을 못한 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그나마 우리라도 있어서 네. 저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격해오는 부분들 그 중간에 스폰지 막는 역할이라도 하고 있진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세월호법을 마저 통과시키면서는 사실은 이제 유가족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죠, 이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유가족분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더 이상 새누리당이 다른 짓 못하게끔 네. 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지막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이건 뭐 또 정부가 시행령, 그러게요. 대통령령이라고 만드는 것 속에서 네. 위원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도 위원들을 줄이고 그렇죠. 예산도 팍 줄이고 요직의 공무원들을 안 치고 그랬죠. 요직의 공무원 조사받아야 될 공무원들 안 치고 이래서 정권이 정말 문제가 있다. 바꿔야 하는데 네. 만들 때만 해도 그렇게 만들진 않았는데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행령안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족분들은 많습니다. 지금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발도 하고 도보 행진도 하고 청와대 행진까지 지금 하시고 계신데 뭐 그 상황에서 경찰은 캡사이신 최력을 쏘면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무참히 짓밟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세월호 인양 문제는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직 뭐 정부에서는 공식 선언을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말을 보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행령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뭐 유족들의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 요구는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말씀을 보면 원만하게 해결해라. 신경 많이 쓰라. 이게 폐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행령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 진상 규명은 물 건너갈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나 모법을 시행령안이 뒤흔드는 거잖아요. 특별법을 어떻게 짓밟는 상황인데 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여당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법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 이거 좌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좌시해서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세월호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령 폐기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냐. 폐기해야죠. 그래서 계속 폐기를 요구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원만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던졌는데 이게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가고 야당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또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 사실 지금 전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킬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대통령에게 더 부담을 줘야 되고 여당에게 부담을 줘야 되고 그래야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작업을 하겠고요. 과정 속에서 그 힘을 좀 합쳐줘야 되는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나 또 가까운 분들은 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알게 모르게 여론전을 저쪽이 펼쳐가지고 엄청난 세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등 네. 유가족들은 보상을 받은 바도 없고 대학 특례 입학을 한 바도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좀 더 서서히가 아니라 빠르게 열심히 대한민국의 여론을 바꿔놔야 합니다. 네. 저희가 매번 저는 대변인이랑 논평 내고 있고요. 네. 그쪽에다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음. 근데 참 그쪽이 다수당에다가 정권을 갖고 있어서 또 안 들어요. 네. 또 야당은 여론이 좀 문제 제기하면 듣거든요. 그거 아파도 하고 그래서 바꾸는데 이 대통령께서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기본 지지율이 되고요. 네. 저 당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걸 떠나서 공격도 하고 나쁜 짓까지 해요. 저는 어떻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쪽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네.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길게 부메랑이 돼서 저들에게 나쁜 부메랑이 될 것인데 그 사이에 야당이 좀 더 믿음직해야 되겠죠. 너희나 네. 믿음직해라 이러는데 저희가 더 믿음직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의원님께서도 답답하신 심정을 토로했는데 제 오마이뉴스도 또 팟짱도 열심히 이런 상황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장윤선의 팟짱. 자,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정말 메가톤급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파문의 성격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국가를 재개조한다는 생각으로 적폐를 드러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관피야, 해피야 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진정한 적폐는 정권에 있었던 겁니다. 관피야, 해피야, 적폐 드러내야 되죠. 네. 그리고 이 적폐들의 희생은 우리 아이들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인데요. 이번에 적폐 중에 적폐가 대통령 주변의 이인자들, 네,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그리고 정부의 이인자, 국무총리 이왕구, 그리고 새누리당의 이인자들, 새누리당의 친박 10세들, 네. 그리고 지자체 장들, 쫙 우리가 드러내야 될 적폐인 게 드러났습니다. 네.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8명이 뿐만이 아닐 거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적폐는 또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법무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드러날까 싶은데요. 네네. 이 적폐의 문제점, 이건 메가톤급을 넘어서 국가의 위기입니다. 국가에 누가 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말하기 좋겠어요. 네. 저 총리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다 돈 받은 팬들의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으로까지 한 거였구나. 네. 그리고 정작 조사해야 될 곳은 빼놓고 엉뚱한 저까지의 별건 수사를 건드렸구나. 네. 저는 수사기관의 문제, 청와대의 문제, 여당의 문제, 정부의 문제, 총체적인 적폐 모두 다 싹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적폐, 그러니까 적폐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그 정권 주변의 그 핵심 부분에 있었네요. 중앙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서는 또 나와서 대정부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네네. 대정부 질문을 받고 오늘 한 대답이 바로 거짓말인 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 이제는 안 했다가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증거도 금방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수사가 제대로 될 예,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걱정이 네, 검찰 있죠. 수사의 예.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어제 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예. 뭐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과 정권 핵심들이 이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네. 유감 표명은 없었어요. 또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건 그렇죠. 없었고 예. 또 야권의 이완구 총리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도 없었고요. 말 네. 그대로 뭐 유체 이탈 화법을 또 구사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유체 이탈이죠. 멀리 떨어져 갖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 먼산 불구경이에요. 네. 먼산 불구경 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정작 불은 네. 나한테서 났는데 그렇죠. 정작 불은 청와대 안에 있는데 그리고 정작 불은 제2인자인 국무총리한테 있는데 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돈이 주어졌을 때는 모두 다 대선 당시의 핵심 관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당시 핵심 관계자들. 그렇다면 그것은 대선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면 대선 자금으로 쓰라고 들어온 돈, 네. 당시 김기춘, 허태열 이런 사람들이 착복한 거고요. 착복하지 않았으면 대선 자금으로 쓰였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는 대통령 본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선 뭐 대통령 본인도 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당장 네. 김기춘, 허태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으니까 수사 받아라. 이병기 실장은 지금 부담이 된다. 네. 그러니 사퇴해라. 그리고 이완구 총리 네. 스스로 사퇴 안 하면 이거 지금 나라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또 오늘 대정부 질문 또 있습니다. 또 네. 얼굴 나와서 하루 총리를 장식할 겁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사퇴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퇴 여당 내에서도 사퇴하라고 하는데 여당은 네.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향후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화들짝 놀란 네. 경향도 있는데요. 또 하나의 정치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정치하라고 네. 표를 받아서 엉뚱한 나쁜 짓, 나라에 좀먹는 짓을 했다니 참 나쁜 정치인들이고 나쁜 네. 관료이고 나쁜 청와대 관계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네. 유체 이탈 아까 말씀하신 듯이 불구경하는 예. 그런 입장으로 먼산 대통령 불구경이에요. 예. 말씀을 했는데 근데 네. 어제 발언 중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예. 박 대통령 발언도 있던데 뭐 과거 네.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 만들어서 지금 위기를 돌파하는 네. 게 아니냐는 좀 분석도 하고 있어요. 또 이완구 네. 총리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보셨겠지만은 성완종 네. 리스트 수사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가 될 거라고 또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사정 광풍이 네. 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뜻이 아니어야만 되죠. 네. 그런 뜻이 아니어야만 되고 그런 뜻이어서는 안 되죠. 과거 네. 2007년 대선 자금 김기춘 허태열 네. 당시 비서실장이 받았다라고 하는 2007년 네. 과거 2007년 그때 대선 자금으로 주어진 성완종 씨의 돈 뇌물 사건이 아니었는가 네. 그렇게 저는 보고요. 그 과거가 그때 과거다. 그렇죠. 그 과거지 뭐 네. 그전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물타기 해라. 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완구 총리도 마찬가지로 네. 대대적인 왜 나만 갖고 이야기하냐. 그 여러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더 받았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수사를 지금 하나 수사도 지금 증거인멸이 이루어질지 네. 뭐 수사 지시에서 가이드라인 수사할지 지금 이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지금 다른 이야기를 설마 그런데 설마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너무 엉뚱한 얘기다. 네. 과거 얘기는 또 뭐야. 광범위한 거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할 국무총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네. 하고 언론들이 다 지적을 해주고 있죠. 보수건 그렇죠. 그러나 약간 또 묘한 냄새가 풍기긴 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 좀 더 지켜보겠고요. 예. 이완구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총리 예.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CBS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이완구 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2013년 재선거 당시에 이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독대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계속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계속 반박되면서 얘기한 게 거짓말이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 총리가 뭐 대정부 질문에서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가 뭐 계속해서 목숨 걸 일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협박이죠. 네. 정말 협박이죠. 검찰에다가 증거 찾지 마. 증거 찾으면 큰일 나. 이런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예. 근데 터지는 곳은 검찰에서 가로막기 전에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운전기사한테 터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운전기사 증언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도 절대로 안 되고 돈 받아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내 착복하자고 정치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 정치를 하면서는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돈만 밝히는 것도 잘못됐는데 아주 잘못됐죠. 따뜻하지 못한 정치라는 건 더 잘못됐어요. 그것도.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렇게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서 나오고 성완종이라고 하는 의원에게서도 터지고 그 주변에서도 다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완구 총리께서는 그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도 사실은 저희는 그 원내대변인이었어갖고 그쪽 협상할 때 제가 같이 항상 협상을 하는 테이블에 있거나 이완구 총리가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같이 양쪽 원내대변인들이 옆에서 이제 좀 듣고 브리핑을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완구 총리가 빨리 정홍원 총리가 이제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나서 좀 실질적으로 막 하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어차피 그쪽에서 지명하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가 인사청문회 때 별 얘기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도 어디서 주로 들어오냐면 충청도 쪽에서. 그 제보는 다 충청도 쪽 제보입니다. 충청도 총리 안 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주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충청 포럼이라고 하는 성완종 의원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쪽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또 뭐 완사모라고 하는데 약간 뭐 그런 데서 다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많이 도와줬겠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인사청문회 중에서 최고봉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많은 인사청문회 제보는요. 다 충청도에서 들어온 거예요. 거의 다. 충청도에서 들어오고요. 충청도에서 지역 언론들이 제보하는 것이었고요. 충청도 관계자들이 하는 것이었고요. 아니 이완구 총리가 뭐 그렇게 뭐 지역 민심도 잃은 상태였다는 걸 저희가 지금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소연이 말씀에 따르면 이 총리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뭔가 또 해명을 내놓을 텐데 어떠십니까? 이런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그 대정부질문 보이콧 문제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완구 총리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리 거취 문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 가지는 이런 해명을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은 이미 상실을 한 거죠.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서 해명하면서 계속 그 문제가 풀리고 있잖아요. 해명이 잘못되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확인하고 이 확인을 전국에 들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곧장 이 자체를 갖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또 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대국민 앞에서 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눈이 흔들리잖아요. 이 대정부 질문할 때 제가
네. 큰 스크린을 보면서 동영상도 좀 찍어놓고 있는데요. 네. 눈이 흔들립니다. 눈이. 그런가요? 실제로 보면 정말 그걸 느끼시나요? 그렇죠. 전 느낌이 있습니다. 눈도 흔들리고 당황스럽죠. 본인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3천만 원 그렇게 받았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자리라서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살려야 되기도 하고 이러는 모범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만큼을 감내해야죠. 근데 이제 전 눈도 흔들리고 오늘 또 답변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답변이 내일 다른 증거가 나올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대정부 질문은 왜 보이콧해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옳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정부 질문은 대정부 질문대로 진행을 하지만 뭐 이완구 총리가 검찰 수사 받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이 입장에는 뭐 다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SNS 보면 SNS나 뭐 다른 우리 누리꾼들의 의견이나 이런 좀 여론들을 보면 새정치연합의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대응이 약한 게 아니냐는 좀 지적이 있어요. 좀 더 비상한 각오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 느껴진다. 뭐 이런 지적이 어떤 있는데 비상한 각오 행동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비상한 각오 행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당사자인데 아니 보이콧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정부 질문 받을 수 없다. 결기를 보이는 것은 저희가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고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면 방안들을 좀 같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예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밖으로 나가면 들어오는 명분이 또 애매해서 지금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발목을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을 이완구 총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이 다 낱낱이 보고 있는 건데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당연히 특검해야지 됩니다. 당연히 이 수사는 특검해야 되는데요. 우선 특검을 우리가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요. 특검 말고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저쪽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주고받는 게 특검 공방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특검 공방을 할 거면 이완구 대정부 질문 우선은 보이콧하고 특검 수장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용은 없어지고 특검 수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특검해야죠. 지금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선 수사는 진행돼야 되고 수사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정부 질문 속에서 공개적으로 나가야 되고 언론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누리꾼들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전방위적으로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지금 저희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을 때 한 발자국만 다가가자라고 해서 만든 경향이 있는데 저는 당시에 이 상설특검법은 우리가 발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난 이 상설특검법 반대다. 이건 다 타협안이다.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특검 제대로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표결에 참여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 표결 참여하지 않고 날 나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이 몇 명 추천하고 상설특검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또 뭐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을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빠르지도 못하고 논란이 되고 어디가 정권 성향이냐 어디가 야권 성향이냐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그게 세월호 만들 때 함정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만들 때 그런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게 무슨 소리야 4대 3대 3대 뭐 그게 바로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만드는 당시 특검.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복잡했던 거죠. 이 상설특검법을 만드느라고 새누리당의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여야 타협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기존의 특검법보다 후퇴한다라고 해서 저는 뭐 표결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고 반대 의견을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으로 하게 되면 특검 자체가 또한 준비하는 데 시간, 만드는 데 시간, 논란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검이 바로 뚝딱 해서 한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네. 이 특검법을 새로 발의해야 된다. 요번만 해당하는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고 네. 이 특검법은 국민이나 야당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특검 추천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추천이 아니라 여야 한 명씩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내곡동 특검처럼 네. 이명박 타자 내곡동 특검처럼 야당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여야의 네. 그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특검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 얘기를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특검 자체도 사실은 그 검찰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특검이 계속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의 지휘를 바로 받고 총리의 지휘를 바로 받기 때문에 네. 얼만큼 제대로 되겠냐, 또 덮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많은 이런 의구심이 우려가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래서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특검에 대한 내용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복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 예.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예. 좀 더디고 느리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네. 뭔가 전략적으로 좀 더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예. 고민 중이다, 노력 중이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볼 수 실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밝혀질지는 네. 이 정권, 이 총리, 이 실세들 산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치밀하게 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특검 얘기하면 이왕구 특검 얘기하는데 빼고 네. 그리고 특검 어떻게 할 건가 논의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다 보면 좀 더 그래서 실체를 그런 거 밝히는 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좀 집중하면서 대정부 질문이 지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계속해서 이제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그럼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확실히 눈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에서 보이콧하자 또 강경하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우선은 실질적인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을 좀 저희 추모 행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팟짱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팟짱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당 못 믿어온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정치에는 여러 가지 여야가 있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치는 것보다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있지 않고서는 보호해야 될 상대를 보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야당에게도 조금 힘을 주십시오. 비판할 땐 가차없이 비판하지만 야당에게 대안 세력이 되라고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절대로 저는 이화여대 중학생회장이었고요. 자기 목숨도 던질 수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권력을 위임해 주신 국회의원입니다. 위임받았으니 그 위임된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나쁜 권력이 됩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서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픈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잊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팟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팟짱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한편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네. 팟짱 화이팅! 네. 특히 오마이뉴스 화이팅! 네, 오늘 말씀 박정호, 장윤선 화이팅!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팥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팥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팥짱.